다이어트를 위해서 내가 평소에 먹던 양보다 훨씬 적게 먹기 혹은 절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랬을 때 다이어트의 감량은 잘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처음에 잘 되고요,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중간 정체기가 왔다가 내가 되레 살이 찌는 경우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나의 의지의 문제 혹은 나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메커니즘,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적게 먹기, 절식을 했을 때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적게 먹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방어하고 감량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면 올바른 다이어트법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게 먹기를 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7년차 다이어트 코치 근짱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10명 중에 9명은 적게 먹고 있는데 감량이 안 돼요, 혹은 살이 안 빠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적게 먹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유를 드릴까 하는데, 과학적인 이유 첫 번째는 대사의 적응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흔히 절전 모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절전 모드를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먹던 양보다 적게 먹었을 때 굶주린 상태라고 뇌는 인지하게 되고, 이때 기초대사량도 낮아지게 되면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내가 먹던 음식의 양보다 적게 먹었기 때문에 감량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은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정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 정체기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과식을 하거나 내가 평소보다 좀 많이 먹거나 특별한 날이 됐다 라고 하시면 살이 찌는 요요 현상까지 가는 게 이 절전 모드의 단점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적게 먹는다 그러면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속에서 뇌는 생존 본능이 발달되면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서 살이 찌는 몸으로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는 내 의지에 대한 문제, 내가 습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적게 먹는 거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호르몬에 대한 균형이 망가집니다. 음식의 양을 적게 먹기를 시전을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꾸준히 이어오게 된다면 배고픔을 담당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배부름을 나타내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렐린은 엄청 올라가게 되고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떠한 문제로 발생을 하냐면, 조금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내가 적게 먹게 됐을 때 어떠한 자극, 냄새라든가 보는 시각으로만으로도 나의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떨어진다는 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입니다. 결국 적게 먹기를 꾸준히 하게 되면 배고픔에 계속 시달리게 되고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고 고칼로리의 음식을 찾게 되면서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영향까지 혹은 건강의 나쁨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근손실, 근육의 손실이 나면서 힘은 떨어지고 활력도 떨어지면서 다이어트는 안 되는 현상까지 가게 됩니다. 소식을 한다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혹은 영양소들이 부족해진다는 뜻이고, 이것은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지방을 분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근육이야말로 내 몸에 탄탄한 몸뿐만 아니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혹은 에너지를 더욱더 태울 수 있는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적게 먹는다는 것은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이 빠지게 된다는 것은 내 몸에 활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고, 외적으로 봤을 때는 볼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탄탄한 몸이고 건강한 거를 원하는데, 근육이 빠진다,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홀쭉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서 생기를 잃게 되는 나쁜 현상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절식을 한다는 거, 적게 먹는다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적게 먹기의 함정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이 잘 빠질까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핵심은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적게 먹기보다는 대사를 지키면서 살을 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균형 있게 먹으라는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충분히 먹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특히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살을 빼는 동안에 근손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잘 먹어야 되지만 단백질도 충분히 잘 먹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단백질은 나의 포만감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단백질 꼭 잘 드셨으면 좋겠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 손바닥 있잖아요. 내 손바닥에 한 3덩이씩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3덩이가 한 끼가 아니라 하루에 대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원한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칼로리 어플 있잖아요. 거기에 기입을 해서 내 체중에 곱하기 1.2배 드시면 충분합니다. 식이섬유를 잘 먹으라고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엄청난 작용을 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장내 환경에 특히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GLP-1 호르몬, 우리가 위고비의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포만감뿐만 아니라 식욕에 대한 부분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 식이섬유, 채소에 있다라고 강력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먹되 요령껏 먹으시는 게 좋은데,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건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요,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는 순으로 가시게 되면 혈당 상승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가져갈 수 있는 스킬로서 제가 회원님들 혹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적게 먹는 거, 절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거나 아니면 식사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혹은 2끼만 먹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먹을 때는 제대로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뇌에다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와 그 학습을 통해서 내가 지방을 더 태우고 대사활동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충분한 양, 이것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적게 먹는다라는 거, 절식한다라는 건 초반엔 감량을 잘할 수 있지만 결국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내가 평소에도 적게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셔서 이제는 그것을 아니라 내가 똑바로 무엇을 어떻게 먹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적게 먹는다라고 살이 빠진다라는 낡은 개념, 이것은 버렸으면 좋겠고요. 현명하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감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